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변인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먼저 활동하고 계신 교육위 국감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의 기관장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기관장들의 행정 논란을 거론하면서 퇴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알박기 인사라고 민주당이 먼저라고 맞받았는데요. 어떻게 이게 전개된 내용일까요?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출신 알박기 낙하산 인사입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이 수시 인사 및 직장 내 괴롭힘 불성립 경위 자료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의원실에만 배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자신의 위법 행위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질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신 방어해달라고 사주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야당에만 본인을 비호하기 위한 부탁을 한 거예요. 자료를 돌리면서. 네. 저희 민주당 의원께서 정의로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질의를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를 사실상 조작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한 범죄 행위인 거죠.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런 자격도 없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그 말씀 중에 그 네. 민주당의 정을호 위원이 네. 그 기관에도 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을 미리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서 가장 많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인물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국회 운영위 회의가 연기되면서 더 논란이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음 파일이라면서 유튜버가 공개한 음성을 거론하면서 단순한 보좌진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김현지 실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거의 매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 있다면 향후 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출범한 지 4개월 된 대통령실 국감을 위해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 성남시절부터 소환해서 온갖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통해 정권의 중심에 균열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총 공세는 윤석열 정부의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 책임을 덮고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 대통령실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도 있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실은 밀실 운영, 깜깜이 운영으로 비서실 전체 명단과 특활비도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개헌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책임 규명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도 많습니다. 민주당 국감은 4개월 됐습니다. 민주당은. 그 나머지 7개월은 윤석열 정부였어요. 이번 국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덮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 증인 채택 논의를 미루면서 공격의 여지를 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위가 수년이 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15일 운영위에서 원래 증인 채택 안건을 다뤄야 했는데 미뤄졌어요. 그건 15일 날 원래 저희가 본회의를 열려고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70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날도 본회의를 열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행정실에서 그날 본회의가 열리면 운영위를 개최하는 게 한날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셔서 수년을 한 것이지 뭐 증인 채택을 미루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26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다음 주에 운영위가 열려서 이 김 실장 출석 여부 결정할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이달 내로 운영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 이달 내로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찬성 의견이 많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네. 당 지도부에서는 이 건을 놓고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다음 주나 이달 내로 운영위가 열리면 증인 채택 안건 다룰 건데요.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 국감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운영위 국감을 마치 김 실장 청문회라도 하려고 벼르고 있는 느낌인데요.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관련 국감 기간 비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7개월, 이재명 대통령실은 4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출석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결국은 얼마나 현안에 필요하냐 이런 거를 제일 중점에 두고 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당의 입장은 김 실장에 대한 어떤 부속 실장이나 또는 총무 비서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출석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성남 시절의 이야기까지 계속 소환해서 대통령실을 흠집 내려는 목적으로 정쟁을 목적으로 지금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면서 계속 출석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사위 국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새 2번 있었죠, 이번 주에. 네, 월요일, 수요일 있었는데 계속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사위 국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법사위 국감은 내란을 종식하고 사법을 개혁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의 계엄에 동조하거나 탄핵을 반대한 국힘과 또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을 종식하려는 민주당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청래 대표께서도 톤 조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쟁을 자제하고 실질적 논의에 집중하자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국힘이 막말과 집단 퇴장 이런 것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논란을 자꾸 조장하려고 하는데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질의 또 냉철한 대응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법사위에서 추가 국감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론되고 있는데 대법원 네. 추가 국감에 대한 필요성은 당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닌데 국감 상황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답변하지 않고 이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종이 기록 또 전자 기록 이런 문건을 보았다는 경위, 과정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20일에 예정된 사법개혁안에 재판 소원 도입이 포함되는 안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네. 보도 내용이 대체로 맞을까요? 일단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가 없지만 개혁을 할 때 한 번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저희 개별 의원 6분이 헌법 소원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도 포함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20일의 발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무위 국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사퇴한다는 건 민주당의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예요. 지금 저희가 교육위도 어제 피감기관 국감을 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남년 원장, 동북아재단 이사장 박지향 이사장 모두 다 뉴라이트 출신의 윤석열 알박 인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기관은 뉴라이트들이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우리 역사를 수호하고 우리 독립운동을 강조하고 해야 하는 자리에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자들이 앉아있다는 말이죠. 저는 어제 김남년 원장을
질의를 하면서는 네. 이분이 과연 한국 사람이 맞는가, 일본 사람인가, 본인의 신념이 너무나 확고하세요. 이런 분을 어떻게 한국학이 아니라 일본학을 연구한 것 같은 분을 어떻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 사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독립기념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김영석 관장은 사퇴를 일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감에서 사퇴를 촉구를 하고는 있는데 당 차원에서 앞으로 추후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국감에서 압박은 하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해야 됩니다. 네. 부동산 규제책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강도, 초고강도라는 얘기가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네.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라는 평가인데 네. 당내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또 무주택자, 서민, 바로 실수요자들이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부동산 불법 투기를 엄격하게 막으려는 의도인데요. 이번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이고 공급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입니다. 당내 의원님들도 정권 초기에 이 부동산이 민감한 이슈니까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세 번째지 않습니까? 네. 6월, 9월, 10월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좀 진정이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벌써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정책이 이전 정부, 전전 정부까지 넘어가서 살펴보면 계속 쉽지 않은 정책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역대 정권에서 모두 다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세력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부족 때문이고 특히 올해 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면서 촉발이 됐다고 봅니다. 또 오세훈 시장도 한강벨트 중심의 집값 상승에 대해 사과를 했고요. 근데 계속 국힘은 이제 이재명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짓 선동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계속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은 부동산 이 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휴 부지도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유휴 부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고 있고요. 네. 지금 9.7 대책에도 공공에서 공급을 더 양질의 분양가는 낮고 질은 좋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값을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제안한 게 여야, 국토부 또 서울시까지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주택 완박이다, 청년 서민 주택 완박이다 이렇게 심지어는 부동산 시장의 계엄 선포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쟁의 거리로 삼으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도가 정치 공세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5선 도전을 위해서 한강버스처럼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공급을 얘기를 하셨어요. 공급을 늘려야 네. 된다. 그래서 네. 유휴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서울 도심지에서 종상향을 한다던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던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조정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필요성을 국민의힘 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간에도 이렇게 도심 개발을 하게 하는 게 특례
또는 개발 이익 환수 못하면 특혜가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는 하겠지만 개발 이익이 민간 개발업자보다는 원주민과 서민을 보호하고 최대한 공익적으로 개발 이익이 환수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앞서 의원님께서 청년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네. 당정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혹시 어떤 대책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법 투기는 강력히 근절하되 실수요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또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이런 사업 속도를 높이게 하는 방안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번 대책 이후에 혹시 보유세도 늘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보유세 카드를 이 정부에서 또 꺼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세 문제는 어제 언론 보도에서 서울 1,500건 거래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 지원을 받아서 집을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구입에 34억을 가족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현금 부자들이 집을 마구잡이로 사면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보유세가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유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청년과 신혼부부 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이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정치권에서 이런 공방이 있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유한 잠실 아파트를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 이렇게 프레임 씌우거나 개인을 공격하는 행태들을 자꾸 보이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샀는지 경위를 다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께 되묻고 싶어요. 네. 본인들의 자산, 재산, 지금 의혹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무원인데 수십억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국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청구 심판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서 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공개를 할 만큼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계속 좀 정체된 국면을 보이다가 지금 구윤철 부총리, 김용범 실장 또 김정관 장관이 모두 지금 워싱턴에 가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보름 앞으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경주 에이펙 전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최종 타결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사항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화로 투자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양국이 직접 투자 비중, 또 보증 대출 구조, 또 투자처 선정 권한 등에서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 협상에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은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달러로 직접 투자를 하면 우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많이 유치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국가 부도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예, 그런 지점은 꼭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관심을 갖는 게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회담 때도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한미 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요. 네. 우리가 양국이 좀 평화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북한과 교류를 하고 위험 부담이 적어지면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꼭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그 납치 사건으로 결국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된 박모 씨가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제 보도를 보면 교육부 장관도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좀 점검을 또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런 보도가 네. 나왔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좀 되고 뭔가 대안 마련을 위한 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또 당에서도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우리 네. 청년들을 구해 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예방에 대한 문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자 기사를 저도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직업 구인을 하는 내용들을 다 모두 이제 없애라, 삭제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꼬임에 속아서 사지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제,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정이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에서도 지금 가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특위도 지금 만들어서 새로운 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서 실행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대응 방안들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후에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공방을 넘어서서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한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과방위에서 문자 공개 파문이 고소고발전을 이어졌고 의원님도 주진우 의원을 상대로 또 고발을 하셨어요. 네.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국회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고소고발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참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나 허위 사실 유포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민주당을 친중정당,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당이라고 최고위원부터 온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중당이라고 몰아가면서 혐중 그런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무비자 입국도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환승 입국을 처음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작은 환승 입국이었지만 그다음 2024년도에 한덕수 총리가 무비자 입국 환승이 아니라 전부 무비자 입국을 시범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산목 권한대행도 올해 25년 3분기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탄핵이 되어서 추진을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시작한 정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혐중 감정을 부추기면서 민주당은 친중당이다. 저거 위험한 정책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본인들은 그렇게 찬성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으니 게다가 저는
제 페북에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이거 국힘에서 먼저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진우 의원이 제가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 국힘에서 시작했다고 하고 주진우 의원 본인도 찬성했다고 내가 했는데 백승아 의원이 했는데 허위 사실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무비자 전면 무비자 입국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그리고 중국인 크루즈 무비자 입국은 세 개 가지가 비슷한 용어 같지만 전혀 다른 정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되게 호도해서 이분은 또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고 검사였기 때문에 그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저를 비난하고 그걸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화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정치 Y로 돌아오겠습니다.